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단 진영훈입니다. 대학혁신 지원 사업 성과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단 목표, 프로그램, 성과 선정 기준 및 주요 성과, 지원단의 운영 장단점 및 예정 지원 프로그램, 마무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3월부터 창업지원단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역량과 의지 그리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제고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석대학교 내의 3대 학문 분야인 백석대 산업보안, 백석문화대 휴먼케어, 백석예술대 문화예술 학생들이 서로 융합하여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한다면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창업 생태계는 여러 협력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며 우측의 생태계 생명주기에 따른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종료된 후 사라지기 쉬운 아이디어를 단순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아카이브화하고 고도화하여 실질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창업 교과목과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구체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회에는 그림에 나타난 모든 절차를 완벽히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성과를 통해 아이디어 아카이브 구축, 고도화, 그리고 보육기업 연계 프로젝트 등을 실현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태계 생명주기에서 일정 부분의 절차는 구성하였으나 창업까지 이어지기에는 부족하여 지역정주에 초점을 맞춰 3개의 트랙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성된 트랙은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은 기존 프로그램으로 중복되거나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통폐합하여 새롭게 구성하고 지역정주를 위한 프로그램을 우측과 같이 개편하고 추가하였습니다. 앞서 지역정주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지역혁신가 양성 트랙입니다. 프로젝트 창이라 명명하여 3개의 트랙을 통해 소수 정예를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각 트랙을 설명해보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AI, 로봇, 디지털 트윈 등 기술 장벽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을 목표로 창업하는 트랙이고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트랙은 지역 자원과 문화를 활용해 창의적 제품을 개발하고 독창적인 브랜드를 구축하는 활동을 통해 창업하는 트랙입니다. 지역혁신가 양성은 로컬 크리에이터와 비슷하지만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트랙이라 보시면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3개의 트랙은 특화 부분이고 특화 프로그램에서 공개 가능한 프로그램은 공통으로 모든 학생 혹은 창업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이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측 끝에 사후 지원은 창업 이후 지원해야 할 목표로 일단 구성해 놓았습니다. 특화에서 진행되는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토타입 개발 기업 파트너 매칭이 3개의 트랙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통 부분은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그램들과 특화에서 공개된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 장표에서도 보셨지만 우측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지역혁신가 양성 트랙이 프로젝트 창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었고 우측 아래는 기존 프로그램을 통폐합하여 올해 진행될 프로그램입니다. 기술 기반은 연구, 데이터 분석, AI 등 요즘 핫한 기술들을 중심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AC 및 VC 연계를 통해 외부 투자 유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솔직히 말해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한 해, 2해 시간이 흐르면 분명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이 탄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혁신가는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지만 저는 큰 차이를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따라 나눕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 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창업이고 지역혁신가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성향이 강한 창업으로 정의합니다. 이 세 트랙은 아이디어 발굴 및 검증, BM 개발, MVP 제작 후 기업과 연계하여 고도화할 수 있는 절차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는 1유형 사업이었고 3유형은 24년도에 처음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기술 지원 창업 동아리를 구성하여 IT, 디자인학부 학생들이 전공 역량을 살려 아이디어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아이디어 발굴 프로세서는 도출되는 아이디어를 저장소에 고도화시켜 기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속가능 평가, 개선 계획 프로그램은 시스템을 구성하려 하였으나 예산, 개정 과목 등 여러 문제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25년도에는 차질 없이 잘 진행할 계획입니다. 외부 지원 사업 계획서 프로그램은 외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예비 창업 패키지 3건의 아이디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 지원단은 기존의 장터형 프로그램 나열을 통해 양적 성과보다는 창업을 위한 절차, 기술, 아이디어 고도화와 같이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여 질적으로 고도화된 창업을 주요 성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학생들은 예창, 초창 등의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는데 우리 대학은 그동안 단 한 건의 외부 지원 프로그램 성과가 없었습니다. 외부 프로그램 사업계획 자문조차도 없었습니다. 창업이 단순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겠지만 그동안 의미 있는 창업이 없었다는 결과를 놓고 보면 기존의 방향성은 지향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창업지원단은 창업을 위한 질적인 성장을 위해 창업 절차를 개선,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팀워크, 데이터 분석 기술 역량 강화,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사업화 가능 모델을 개발하고 창업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류형 성과로는 창업 캠프를 꼽았습니다. 여수로 2박 3일 진행된 캠프에서 팀워크를 위한 레크레이션, LLM을 이용한 사업계획서 작성, XR 기술을 통한 미디어 아트 기업 방문 등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시각을 다양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창업은 몇 건의 교육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식견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네트워킹을 통해야만 창업은 현실화될 것입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강아지 관련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듯합니다. 저도 집에 강아지가 6마리가 있어서 힘든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더 다듬어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3유형 성과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아이디어 저장소를 구축하고 내외부 자문을 통해 아이디어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독립역사에 관한 게임 콘텐츠와 보육기업의 아이템을 XR 콘텐츠로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보육기업들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 동아리로는 PVA 브릿지, 칼업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아래는 각 기업과 진행된 활동들입니다. 독립있다와 진행한 그날의 신문게임은 외부 경진대회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쉽지만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터링과 제작한 프로토타입은 디자인과 학생들이 모델링하고 VR, RPC 네트워크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두 기업의 대표님들로부터 나름 의미 있는 기대와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SWOT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많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기회 부분만 보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4억 정도 증액된 예산이 책정되어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큰 키워드를 보면 딥테크 중심의 혁신 생태계 글로벌화, 지역제조 관련 창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창업지원단의 계획이 맞닿아 있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창업지원단은 기술 중심의 프로그램, 유학생들 증가에 발맞춰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지역에서 열리는 외부 공모전 참가 독려, 산학연계 실무 프로젝트 확대, 성과, 평가 개선 계획 플랫폼 구축, 특강 등의 프로그램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와 구글 창립자들입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는 초기 창업 당시 지도와 전화번호부를 결합한 소프트웨어인 셉2를 개발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그는 화성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첨단 기술, 인적 자원 등이 필요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셉2 이후 그는 페이팔 등 여러 창업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뒤 뇌에 칩을 심어 뇌파를 분석하고 생각을 읽는 기술을 개발하는 뉴럴링크를 창업했습니다. 또한 로켓 회수 시스템인 메카질라를 설계하고 실험을 통해 성공시켰습니다. 이 시스템의 목표는 로켓 발사 비용을 킬로그램당 $10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달을 거쳐 화성으로 향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글입니다. 구글 창립자들은 기존의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웹페이지 간 유사도를 기반으로 검색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지금의 구글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검색 정확도가 높아졌고 많은 사용자들이 구글을 구글신이라 부르며 애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튜브, 양자 컴퓨팅, 딥러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와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잘 알려진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는 이들이 처음부터 거대한 기업을 세운 것이 아니라 독특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꿈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창업 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에 없던 시스템을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며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창업지원단도 스타트업 탄생을 지원하기 위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에셋 등 지원 제공, 시간 제약 없이 작업할 수 있는 동아리 공간 확보, 창업 활동이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 대학 본부에서는 창업 활동에 대해 창업지원단이 할 수 없는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적용해 자율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글이나 테슬라 정도는 아닐지라도 멋진 스타트업들이 탄생할 것이라 확신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